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상의 거울을 놓고 추상적인 세계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지용의 유리창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과 유리창은 다릅니다. 유리창은 A에서 저쪽 B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거울은 나만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유리창을 닦으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라서 매일 밤늦도록 해가 지도록이 좋겠네요. 신문지로 유리창을 닦고 선생님께 검사를 맡곤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이 특히 부모님이 보신다면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검사 맡을 때 만약에 내 손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혼난다. 여러분,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사리 손으로 두세 시간 끊임없이 신문지로 유리창을 닦습니다. 그것도 위험하죠. 유리창에 매달려서. 근데 교무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선생님께서는 내가 가서 손을 놓아서 이 손이 밖으로 안 나가면 너희들은 혼난다. 말이 되나요?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해서 내 손을 놓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당신께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다른 선생님과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교사가 돼서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이 있으면서도 그 일을 추억하면 가슴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정도로 해두고를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킨다면 또 한편의 시가 되지 않을까요? 유리창은 나의 아픈 가슴이었다. 7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유로 표현하면 바둑 두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해가 뉘언 넘어갈 때까지 아이들은 신문지로 유리창에 매달려 닦고 있었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겠죠. 이제 정지용 유리창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30, 40대 젊은 아빠로서 어린 아들의 죽음을 놓고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를 드라마나 영화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서너 살 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여러분 아버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연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유리창에 기대서 하루 종일 상념에 잠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유리창에 입김을 부어댑니다. 그 입김 뭘까요? 한숨이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보고 싶은 아들. 그런데 그 유리창에 서린 입김이 살짝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 1, 2초 정도 후에 겨울에 유리창에 아빠의 한숨 섞인 입김이 날아가는 것을 포착했죠. 한 마리의 새. 그 새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식의 영혼입니다. 유리창이 있었기에 죽은 자식의 영혼을 입김을 통해서 날아간 한 마리의 새로 볼 수 있었죠. 유리창이 없었다면 그 형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유리창을 이쪽에 둔 나는, 아빠는 이승, 유리창을 저쪽으로 둔 죽은 아들이 있는 곳은 저승. 이제 아들의 형상을 봤으니 저쪽으로 가서 아들아 라고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보게 한 그 유리창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저쪽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유리창은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유리창의 이중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유리창을 통해서 자식의 형상을 보았고, 이번엔 유리창 때문에 저편에 있는 자식을 만날 수 없었고, 이것이 바로 유리창의 이중적 구조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시 마당에서 사물을 관찰한 내용을 우리 수준대로 시가 아닌 글을 나름대로 적어왔습니다. 7번째 시간에 시의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써놓은 글을 시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주영의 유리창으로 구체화시켜 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리창은, 그리고 여러분이 늦가을에 머리를 쳐들고 바라본 하늘은 무엇입니까? A는 B이다. 은유적 표현으로 오늘 이 시간도 나름대로 글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